네, 시사평론가 강병석 박사와 함께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 시사적중 7월 20일 방송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강 박사님, 안녕하세요. 비 맞지 않으셨어요 오늘? 오늘 조금 맞았습니다. 아주 장마 태풍도 막 겹친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던데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있죠. 네. 이분이 이 대법 판결 이후에 쓰는 용어도 달라지고 행동 범위도 달라졌어요. 그동안에는 오로지 경기도정에 충실하겠습니다 했던 뉘앙스였는데 지금은 열심히 이렇게 국민, 뭐 요즘엔 또 부동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대선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거야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옆에서 볼 때는 네네.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나죠. 네. 느끼시죠? 뭐 단어 자체가 많이 틀려지는 아니, 거. 아무래도 네. 이제 뭐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뭐 일단 뭐 대통령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극존칭의 뭐 네. 글도 쓰긴 했습니다만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는 그날 16일 날 그 여야 국회의원 300명한테 예. 뭐 수실 CCTV인가 뭐 관련해서 뭐 이렇게 법제화를 당부하는 뭐 편지도 다 보내고 하여간에 좀 그냥 넘어가려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뭐 사실은 그냥 보아 넘기기에는 범상치 않은 말씀과 행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일 지금 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죠. 네네.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 판결 이후 첫 번째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올려놓으셨네요. 야,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낙연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국 오차 범위 안으로, 물론 이제 첫 번 조사 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뭐 이렇다 얘기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조사 자체 보니까 상당히 좀 놀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렇게 금방 뜨나? 준비돼서 그렇나? 아니 저거는 뭐 저 건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몇 차례 여론조사에서 저 이낙연 의원은 지지율이 하강하는 추세였고 하강 추세. 이재명 지사는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그 대법 판결 이후로 약간 좀 그 수치가 조금 좀 더 폭이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수치 자체는 뭐 올랐다 말았다가 중요한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최근에 보면 그 특히 총선 이후에 이낙연 의원의 하강세, 이재명 지사의 상승세의 추세를 좀 볼 필요는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조사한 결과 발표한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후보가 23.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7%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의원과 이 지사의 선호도 격차는 4.6%포인트였고요.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의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거는 리얼미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급격히 줄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의원은 반토막 때린 것 같아요. 그 전에 4월달에 한 40%로 제가 기억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이것도 역시 그냥 그 앞으로 1년 뭐 한 10개월 가까이 남은 그리고 어쩌면은 대선 후보 결정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이낙연 의원이 여론 지지율이 높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수치에 따라서 이게 뭐 확정적으로 끝까지 가진 않아요. 그리고 현재 보면 잠재적으로 그 여권의 대선 후보라고 하실 만한 분들이 다 등판하지 않은 상태 사실. 뭐 그분들이 뭐 실제로 그 잠재력이 있는지 정말 그 영향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선 후보급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다 등판하진 않았거든. 하다못해 지금 뭐 우리 정세균 현 총리까지도 현재 총리이기 때문에 거론되진 않지만은 잠재적으로 대선 후보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죠. 자타천으로 다. 뭐 우리 이번에 경남에 가서 또 기사회생하신 우리 김두관 의원도 본인이 대선에 관심 있다 얘기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현재 여권의 지지도 흐름 속에서 여권 대선 후보의 지지율 변동이기 때문에 둘이 이게 서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그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권이 지속적으로 그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여권과 똑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 뭐 반미래통합당 전선만을 고집할 거냐 아니면 약간 방향을 틀어서 그 현재 민주당이나 친문 세력과 어느 정도의 그 갈등이나 불편함을 감수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각 세우는 쪽으로 갈 거냐 변수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그 친문이나 민주당 내에서도 뭐라고 할 거냐. 예. 그러면 또 현재 친문 세력에서 자기들 적자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 네. 적자 후보 격의 인물을 뭐 영입을 해서 이 사람이 우리 적자다는 식으로 한번 이렇게 뭉쳐서 갈 거냐 아니면 친문 세력이 갈라질 거냐. 이 앞으로 대선 후보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상정할 수 있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현재 지지도 자체를 가지고 이게 뭐 어떤 앞으로 계속 갈 거다라든지 이대로 갈 거다라고 얘기는 당연히 안 되고 근데 대신에 그런 의미는 있죠. 그 별다른 정치적 활동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예. 이재명 지사가 최근 한 2달 사이에 예. 급격하게 여권의 2인자 2위로 이렇게 부상해서 자리를 잡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변수는 많다는 얘기시고요. 예, 변수 굉장히 많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추미애 장관 움직임입니다. 지난번에 그 산사의 여인으로 아주 멋진 여인 사진 그런 표현 하시면 안 돼. 그런 건 안 됩니까? 예. 예. 관음증이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그랬습니까? 사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얘기 하면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시잖아요. 이분이 그린벨트 관련해서 얘기를 올리셨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전국에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그린벨트 규제 완화라는 당정 검토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올렸는데요. 왜 뜬금없이 이분이 법무부 장관 이런 얘기면 본인을 비난하는 여론이 분명히 있을 거고 질책이 나올 것 같은데도 왜 했을까요? 그거는 추미애 장관님한테 물어보셔야죠. 잘 답변 안 하실 것 같아. 요즘에 이제 그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을 보다 보면은 그 많이 나오는 이제 영어 단어가 TPO가 있어요. TPO. Time, Place, Occasion. 그러니까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거기에 맞는 얘기냐 아니냐 이런 얘기. 예, 예. 그러니까 좀 시기와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얘기를 하라는 건데 말씀 자체는 누가 뭐 시비할 게 없잖아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 여론조사를 해도 이렇게 해제하라는 게 더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이 왜 이 시점에서 본인의 업무도 아닌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그린벨트 그래. 해제 문제를 나오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그러하고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아니 뭐 대한민국 모든 일을 다 그 책임지고 관여해야 될 국무위원으로서 네.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국무위원이면 예. 대통령이나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예. 거기서 격한 토론을 해서 뭐 그린벨트를 하자고 하는 국토부나 기재 의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국무위원이 반대를 강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뭘 하겠냐. 예. 그래서 대통령 앞에서 면전에서 이렇게 어전 회의죠. 그래서 예. 본인의 의견을 잘 설명해서 예.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여했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왜 법무부 장관이 그 바쁜 와중에 SNS에 글까지 올려가지고 예. 남의 어떻게 보면 남의 부처의 업무에 관한 걸 수도 예. 있는데 거기다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러니까 이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일이 아니고 혹시 정치인으로서 예.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에 서울시장에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대선 후보 중에 하나로 저를 좀 봐주세요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억측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는 데 성공하고 있어요. 예, 예. 최근에 보면 돌이켜보면 언론에서 주목을 받은 순서로 따지면 그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을 빼고 이재명, 추미애 둘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저 이낙연 의원은 억울하시겠습니다만은 이낙연 의원은 최근에 언론에 주목받은 적이 없어. 네. 그게 아마 여론에 영향이 있을 거로 보고요. 그 당권 후보라고 지금 뭐 당권 후보 2인 중에 하나인 김부겸 의원은 언론에 거의 지금 저 찬물에 찬밥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안 뜨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식이든 그게 긍정적인 거든 뭐 부정적인 거든 뭐 혹시 뭐 이게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이다라고까지 보는 분도 계시지만 어찌 됐건 여론의 언론의 주목을 받는 데는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네. 심지어 조국 장관보다 더 유명해 지금. 여튼 추미애 장관의 깊은 뜻을 저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서운하겠어요.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네.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것도
이런 식의 얘기가 뭐 하다 보면 좋은 의견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고마울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쁠 것 같긴 하지만. 네. 말씀 나오신 게 부동산 정책으로 좀 가볼까요? 저는 이게 당정이 이렇게까지 손발이 안 맞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몇 분을 의견을 이렇게 봐서 홍남기 부총리 14일 날 해제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날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안 된다는 쪽에 비중을 실었다가 또 이분은 오후엔 또 된다 또 이렇게 바꿨어요. 조응천 국토부 우리 간사 의원이시죠, 국회의원이신 조응천 의원께서는 범정부하고 논의를 뭐 지금 하고 있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셨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김상조 또 정책실장 또 불에 기름 부었습니다. 검토하고 있다고. 이제는 또 반대죠.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 안 된다는 거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 19일 날 아침에 TV 나와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재명 도지사 또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재명 도지사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정 간에도 이렇게 합의를 못 보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지금 그러자 해도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 지금 굉장히 심란한데 이게 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하신 건데 재미있으라고 하나만 더 하면은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이재명 지사의 대법 파기환송 재판 결과가 낳은 네. 나비 효과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 이재명 지사가 본인을 약간 좀 죄고 있던 여러 가지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네. 그 입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적어도 현직 대통령, 현재 권력에 대해서 정면으로 덤비지는 않지만 네. 뭐 본인의 위상을 현 대통령의 하위로서 네. 그의 수족으로서 본인을 이렇게 귀속시키지 않을 거예요. 네. 자유롭게 발언하잖아요. 굉장히 극존칭의 예우를 하는 표현도 쓰지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그린벨트도 안 된다고 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문제다라고 어떻게 보면 대놓고 지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참모를 욕했다지만 그 참모가 누구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고 대통령 일을 하는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은 주상전하는 감히 말을 쓰면 그냥 주상전하는 니들 똑바로 잘 안 모실래라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그 참모들에 대한 지적되지만 그 참모들과 같이 일하는 그분에 대한 네. 간접적인 걸 공격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네.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가 자유롭게 대권 주자임을 굳이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그걸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해 나가는 걸 보니까 예. 그와 비슷하게 경쟁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그분들이 예. 다 얘기하고 있는 중에 지금. 그러네. 추미애 뭐 심지어 정세균 총리 다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정책 하나를 놓고 보면은 이 부동산 정책이 국민적으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 최대의 국정 과제가 돼 버렸는데 저는 뭐 깊은 내막을 모르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예. 관계부처 장관 회의나 관계부처 실무자 무슨 회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예. 예. 이게 결국은 이거 관련해서 최대한 가장 근거 있게 얘기된 거는 대통령이 주무부서 장관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호출해서 네. 보고를 받고 지시한 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부동산 문제가 단순히 국토부 문제만은 아니거든. 당장 그린벨트 해제 문제만 하더라도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이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할 정도로 관련된 부처가 많아요. 예. 법무부 장관도 얘기하잖아.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따지고 들면 부동산 정책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같이 의견을 나누고 토의를 해야 될 부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해서 그 관계부처 장관 회의나 차관 회의나 실무자 회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장관 회의는 나 얘기를 못 들었어요. 거기서 얘기가 돼야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각자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뭔가 조정이 안 된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청와대에서 예. 뭐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정말 관심 있는 사안이고 그 국정 지지도에 영향이 있으면은 뭐 비공개적으로라도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을 다 모아놓고 예, 예. 뭐 공개 토론을 하나 간담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각 부처를 들은 다음에 대통령이 큰 흐름 해주면 돼. 이게 뭐냐면은 이거 다시 말하면은 김현미 장관을 불러다 놓고 단독으로 호출해서 지시를 했단 말이야. 예. 그 세제 개혁안과
공급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라. 세제 개혁안은 기재부 장관한테 해야 될 얘기인데 국토부 장관한테 얘기를 했어. 그렇죠. 공급 정책도 그냥 공급 정책을 하라 그러니까 이 어떻게 공급할 거냐에 대해서 그냥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이 그냥 불쑥 나온 거예요. 예. 부처 간 협의가 안 되니까 기재부는 한다, 국토부는 안 된다 그러다 다시 한다 그러고 인접된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서울시장도 안 된다 그러고 경기도지사도 안 된다 그러고 총리도 안 된다 그러고 법무부 장관도 안 된다 그러고 이게 뭐냐면은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숙성시켜서 정책으로 하나의 메시지로 나와야 될 국가 정책이 청와대가 조정하지 않고 놔두면서 네. 그다음에 특정 부서에만 지시를 함으로써 다른 부처에서 그 의견이 수렴되거나 협의 거치지 않고 불쑥불쑥 나오는 거야. 국민이 볼 때는 뭔가 정부가 네. 그 어떤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능력이 없다. 메시지가 너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어느 게 진짜 정부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모든 일이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 결과는 당연히 뭐예요? 대통령에 대한 불신으로 직결된다는 거죠. 지금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장관들 뭐 총리, 부총리, 장관들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무능하다, 그 사람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거라기보다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뭐 하냐는 얘기로 귀결될 수 있거든. 그래서 예. 이게 부동산 정책 같은 거를 잘 하려면은 사실은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이런 식의 충분히 각 부처별로 정책과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좀 다듬을 필요가 있는데 급해. 네. 지지율 떨어지니까 급하게 막 던지는 거야 막. 뭐 빨간 공도 던졌다, 파란 공도 던졌다. 근데 그 공이 전부 천지사방으로 흩어지니까 하나도 못 맞추는 거지. 네. 지금 이렇게 보면 다음 대선이나 아니면 서울시장 예비 후보 뭐 이렇게 거론되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그린벨트 푸는 거를 반대하고 있고요. 당정은 지금 저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층 쪽에 있는 그 의원들은 또 찬성하고 있고 또 그런 모양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박사님 쭉 말씀하셨지만 이게 주장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불확실성만 좀 키우고 있다라는 예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일관성과 예. 단일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게 정말로 이게 부동산 정책인데 이게 정치화가 돼가지고 네, 잘못하면 그 정말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게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 간의 이견 발생의 시초로 볼 수도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지금 그 안 된다고 지금 뭐 얘기하는 분들이 다 보면 미래 권력에 관심 있는 분들이야. 예. 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현재 저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하는 분들은 현재 권력, 현재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그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요게 어떻게 정리되느냐도 중요하고 그 이후에 다른 이슈가 터졌을 때 자꾸 현재와 미래 간에 파열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미래의 권력에 뜻이 있는 분들은 현재 권력에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꾸 원심력이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국정의 어떤 주도권을 거기까지만.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린벨트 얘기도 저희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약간 정부에서 답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민심을 잘 읽으셔서 어떤 개발 방안도 그렇지만 결정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네. 정책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정에 대해서 과정을 보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네. 이런 논의들이 저 장관이나 누가 불쑥불쑥 그것은 뭐 마이크 앞에서 자기의 뭐 SNS를 통해서 그냥 불쑥불쑥 나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치세요. 예를 네. 들어서 뭐 그 대통령 주재의 관계부처 장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과하게면 밤샘 토론을 했다. 네. 해서 거기서 뭐 무슨 아니면 토론을 했다. 그 뭐 국무회의에서 치열하게 뭐 대통령 앞에서 의견을 주고받았다. 뭐 예, 서로 간에 예. 난타전을 벌였다. 이렇게 해서 뭐 각자 입장이 있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렴돼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그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다 대통령이 정리한 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뭐 앞에서 막 나서면은 누구 얘기가 맞다 치더라도 저게 정부의 기본 입장인지 이게 정부의 기본 입장인지 헷갈리면 국민들은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면 대통령 뭐하냐는 얘기가 난데 나간다니까. 네.
그 과정이 더 중요해. 결과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은 정책의 성공이나 실패는 모든 거의 관건은 믿음이거든. 네. 자, 지금이라도 과정을 좀 만들어 보시죠. 늦었지만 과정이 좀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으면 우리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 박원순 전 시장 얘기로 이어지겠습니다.